안녕하세요. 식물가게 푸르다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식물 애호가 네, 애호가입니다. 저희 매니저님의 클래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네, 저희 스토어에 들어와 보시면 클래스 신청하실 수 있게 상세 페이지 올려놨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 네. 그래도 이제 어떤 클래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이 클래스는 어떤 분들이 들어야 되는 수업일까요? 이 클래스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 기초적인 부분만 알아도 식물이 잘 죽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게 되면은 이제 식물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식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야심차게 계속 하나씩 드리게 되는데 근데 계속 죽이다 보면은 이제 사고 죽이고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식물을 키우는 거에 대한 흥미를 또 잃게 될 거고 그쵸. 예, 또 자신감도 그만큼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은 네. 식물에 대한 흥미와 또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네. 그런 클래스로 준비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관련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식물 키우기 기초 다지기고요. 오늘 영상의 제목이 있죠. 오늘 영상 제목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식물 키우기 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내용 준비하신 거를 보니까 네. 저도 처음 식물 키울 때 이거를 먼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식물들이 처음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더 잘 챙겨주고 싶어서 매일같이 물을 주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도 과습으로 죽였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 주기에 대해서 좀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과습도 식물이 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다는 걸 아시나요 혹시? 과습은 물을 과잉 섭취해가지고 죽는 건데 그렇죠. 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 거라고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빨리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은 물 주기에는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처럼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 말을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이제 3년 정도를 해도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 주기는 되게 어렵지만은 이제 물 주는 것만 좀 제대로 해도 이제 식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말로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물 주는 방법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거 요청했어요. 맨날 말로만 물을 어떻게 주라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도. 네.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많이 네. 보실 수 있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을 언제 주면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겉흙이 말랐을 네. 때는 이게 보시면 두 개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나요 혹시? 확연히 보입니다. 네, 확연히 보이시죠? 네. 네. 겉흙이 말랐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뿌리가 가득 차서 이제 이렇게 윗부분이 마른 게 보이거든요. 네. 보이세요? 이렇게 말라요. 요거를 빼보면 와우. 안에도 오. 말랐죠, 많이. 네, 수분감이 네. 없어요. 근데 요것도 완전히 마른 건 아니에요. 음. 어느 정도 지금 장마철이고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마른 건 아니지만 이쯤 되면 물을 한번 흠뻑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요거는 물이 오늘 밖에서 비를 맞았던 화분. 흙 색깔도 확실히 진해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식물이 요 정도 말라도 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물 잎 상태는 왜 이렇게 멀쩡할까요? 그러니까 식물이 어느 정도 마른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틀 정도 더 마르면 애들이 점점 신호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장마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네. 습도가 높아서 유지를 하는 거지. 이렇게 겉흙이 말랐을 때 네.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게를 들어봐라. 사전에 좀 준비를 했어요. 네. 홍콩 여자 2개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마른 거부터 네. 무게를 재보면 몇인가요? 747g입니다. 그러면 740. 네. 그다음에 젖은 거. 젖은 거. 젖은 화분은 1029g.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들어봤을 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랑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요거랑 오,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이 묵직함의 느낌이 있거든요. 네, 묵직해요, 진짜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얘가 딱 적당하게 젖으면서 뿌리가 클 수 있겠죠. 화분 무게. 그리고 화분에 새순의 처짐과 나무젓가락으로 많이 꽂아보라 하시잖아요. 네, 일단 보시면은 얘가 지금 힘이 없어요. 보면은 그러네요. 그죠? 네. 전체적으로 조금 아래를 보고 처진 있어요. 처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빛이 좀 없었을 거예요. 빛이 좀 없어서 좀 처지는 느낌도 있고 물이 없어서 좀 처지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얘는 좀 물을 줘야겠다, 흠뻑 한번 줘야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젓가락으로 꽂아 보아라 했을 때 이렇게 꽂아 보고 없을 때는 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꽂아 놓는 거죠. 이렇게 젓가락은 이 정도까지 넣으셔야 돼요. 안까지. 그리고 한 3분 정도 이제 빼보면 이렇게 다르죠. 아, 많이 다르네요. 네. 이걸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분 측정하는 거라고 해서 파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측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셔도 되고 젓가락으로 꽂는 거는 이제 계속 꽂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 생각에는 좋진 않아요. 네, 이제 너무 모를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네, 이런 방법도 있다. 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계절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식물의 성장기. 성장기는 보통 언제서부터 언제죠? 봄부터 가을까지요. 네, 봄부터 가을부터. 그리고 식물이 쉴 때는 당연히 겨울이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름에는 장마. 지금처럼 장마철. 장마철에는 보면은 지금은 실내이지만도 습도가 60%가 넘어가요. 63%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마에 밖에 내놓으시면 베란다나 이렇게 되면 한 70% 막 80%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흙이 잘 안 말라요. 그쵸. 안 마르게 되고 이제 똑같이 물을 줘도 과습이 오게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은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일단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식물도 아프거든요. 아니면은 뭐 유전적으로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식물을 보면서 조금 깨우쳐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황치를 사실 때 황치 유명하잖아요. 네. 인테리어 식물로. 근데 황치를 죽이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근데 황치는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그렇죠? 야외에서 보면 황칠나무 보시면 진짜 완전 고목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무슨 식물이든 다 어렵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뭐가 다르죠? 잎이 네. 오른쪽에 있는 얘는 조금 처져 있고요. 음. 얘는 안 처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황칠은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밑에 잎을 따요. 이렇게 딴다는 거죠. 네, 그래야 예뻐 보이니까 네, 이렇게 따요. 그러면 얘는 이만큼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러면 비율이 안 맞죠. 그러면 식물이 이제 이해를 하겠죠. 아, 나는 지금 일할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물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 뿌리도 그만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얘가 광합성을 많이 못하니까 이 식물이 물 소비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거기다 철사까지 감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쵸. 철사가 감기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이렇게 꼬아버렸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피가 잘 안 통하는 것처럼 얘네도 이렇게 꼬아 놓으면 돌아가야 돼요. 더 광합성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흙이도 안 마를 거고. 그래서 황치를 조금 말려서 키우시라는 게 이게 너무 과습에 취약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예시로 봤을 때 만약에 가게에 대형 화분을 키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처음에는 잎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식물은 굉장히 해가 많았던 곳에서 내가 충분히 광합성을 하면서 물을 소비를 했는데 이제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해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식물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이런 잎들을 버려요. 식물은 버리면 당연히 물 소비가 적어지겠죠. 물도 잘 안 마르겠죠. 근데 우리는 주기적으로 물을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과습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화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물 주는 네.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이제 플라스틱 슬립분이라고 하죠. 네. 이건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 요거는 차이점이 구멍이 옆에도 있다. 이거는 밑에만 있다. 이렇게 밑에만 있는 경우. 이 구멍이 왜 있을까요? 옆에 이제 구멍을 많이 뚫어주게 되면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식물도 뿌리를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쓰세요. 이제 식물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토분. 토분도 이제 겉에 유약이 안 발려져 있으면 충분히 옆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기가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라믹, 겉에 유약이 발려진 것들, 콘크리트 화분, 플라스틱, 되게 많죠. 네. 이건 옆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식물이. 그렇죠. 네, 쉴 수가 없죠. 그리고 밑에도 딱 막혀 있어요. 네, 딱 막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위에다가 마사를 올리죠. 그렇죠. 마사를 얇게 깔면 상관없지만 되게 두껍게 까세요. 이만큼씩 깔아요. 이만큼씩 까면 당연히 위에도 마사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잘 안 통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그러면은 이런 곳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뿌리가 안 좋으면 당연히 위에 있는 잎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네, 다음은 흙 배합에 따른 네. 물주기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시는 이제 상토를 사시면 성분표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코코피트는 코코넛 껍질, 네. 피트머스는 부식층, 네, 이게 쌓여 있는 퇴적층, 그리고 질석은 돌이에요. 네, 이거는 돌, 펄라이트도 돌이고 돌을 이게 튀긴 거겠죠. 네. 그래서 배수가 좋은 거고, 제오라이트는 넘어가셔도 되고, 부식산 이거는 이것도 넘어가셔도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은 코코피트, 피트머스, 펄라이트 요 정도만 아셔도 돼요. 네, 식물 키우실 때는 질석, 제오라이트 요 정도는 몰라도 됩니다. 코코피트는 이제 물을 머금고 있고, 피트머스도 물을 머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질석과 펄라이트는 물을 뱉어내요. 그러면은 60대 25죠, 28이죠. 네. 물을 먹고 있는 흙이죠. 네. 내가 키우는 식물은 배수가 좋아야 되는데, 근데 실내에서 키우면 이게 안 마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 개인의 환경에 맞게 이런 펄라이트나 마사토 이런 것들을 더 섞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섞어줌으로써 배수가 좋게끔 해줘야 식물이 내가 키우는 환경에 맞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물을 줄 때는 흠뻑 주라고 하잖아요. 네, 흠뻑 주다. 흠뻑이 어느 정도인가요? 흠뻑 준다. 네. 이것도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물을 주실 땐 항상 흠뻑 줘라라고 하잖아요. 물을 줄 때 이렇게 그냥 커피 내리듯이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 물이 나오죠? 네.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충분히 젖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빼보면 젖었나요? 아니요, 충분히 젖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안 그죠? 젖었네요. 안 젖었죠. 와우, 안 젖었어요. 물이 밑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겉에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젖었어요. 안 젖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물길이 생긴다고 해요. 네. 보면 이런 길이 생겼죠.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길이 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의 면적은 아예 젖지가 않았어요. 보통 이거는 그래도 조금 양호한 경우에 요거보다 더 막 쩍쩍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제 그만 주는 게 아니라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마사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마사를 맞아요. 올리게 되면, 복토를 하게 되면, 그래서 걷고 흙만 놓고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굳어있는지 안 굳어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충분히 줬을 때 이래도 분명 저는 4번, 5번씩 줬어요. 그런데도 와우, 안 젖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완전 말라 있을 때는 이게 뿌리가 잘 손상이 잘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겉흙만 살짝만 새로운 흙과 융합이 될 수 있게끔만 핀셋으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겉에만 해주고 넣고 흙을 넣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는 방법이 네. 있고요.
분갈이하기 안 좋은 환경에는 분갈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민한 식물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저면관수로 물을 담아놓고 그러니까 잠가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면 한 30분이면 얘가 물을 충분히 끌어올려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 주실 때는. 그럼 마지막으로 드디어 건조와 과습이 같은 이유가 뭔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예, 왜 같은 거죠? 건조는 이제 뿌리가 너무 말라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식물이 죽는 거고, 과습도 또한 물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썩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거겠죠. 네. 둘 다 결국에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물을 먹을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과습과 건조가 그러면 똑같은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전초에 오는 증상이 달라요. 과습은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자꾸 식물도 소비를 하려고 해요. 하다 보면 이제 식물 잎에서 증상이 나오거든요. 이제 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이 잎이 처짐이 있겠죠. 과습 같은 경우에는 끝이 검은색, 갈색, 노란색 이렇게 변해요. 그걸 보통 우리는 탄다고 그래요. 애들이 물에 젖어서 이게 점점 썩어가는 것처럼 잎이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면서 잎이 끝이 이제 타요. 그 부분에서 좀 다르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거죠. 전에 보여줬던 이 녹보수. 네. 녹보수 지금 보면 건조죠. 네. 이 건조인데 여기서 더 건조하게 되면 애들이 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미 뿌리는 다 말랐어요. 여기서 내가 물을 주게 돼요. 얘네들은 뿌리가 썩기 딱 좋아요. 네, 소비를 안 하니까. 썩으면 얘네들은 이제 과습이 온 것처럼 이제 끝이 타면서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건조야 과습이야라고 이제 헷갈릴 정도로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너무 자세히 배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면 네. 클래스 괜찮을까요? 그 외에도 네. 식물은 진짜 알면 알수록 되게 엄청 배울 게 많고 재밌거든요. 번식 방법이라든가 자기네들이 크는 방법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그걸 맞추다 보면 거기서 오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키우다 보면 이제 이런 식물들, 네. 아카시아 이번에 귀여워. 발화시킨 거거든요. 아. 씨앗 발화하는 재미도 있고, 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렇게 키운 건 아니에요. 이거 한 요만할 때 이제 샀는데 이제 이렇게 나도 이렇게 키워야겠다. 이런 이제 목적도 가지고 내가 키울 수도 있고, 요거는 아카시아입니다. 네. 아카시아인데 이제 옆에 이제 노란색 몽우니 꽃이 막 펴요, 봄에. 그것도 이런 키우는 재미. 이것도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인데 이제 예쁘다. 피커스 델토이데아거든요. 이런 동그란 잎들이 되게 귀엽죠? 특별하다. 네. 되게 귀엽죠? 이 잎이 자세히 보면 이 곡선도 되게 특이해요. 오, 진짜네. 인맥. 네, 인맥이라든가 오. 이런 유리 이제 글라스 같은 느낌. 오, 특이하다. 그리고 열매도 무화과 까니까 무화과가 달리죠. 너무 귀엽다. 이렇게 무화과. 귀여워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수영으로 키우려고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거든요, 식물 키우는 게. 네, 오늘 이렇게 흙과 물주기, 네네. 그리고 또 식물의 뿌리에 관해서 이제 맛보기로 알려드렸는데요.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거나 네.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식물 애호가 애호가. 매니저님의 클래스 애호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호가, 애호가. 네, 전문가 애호가. 애호가. 나중에 제가 정말 이 정도면 전문가겠다 싶을 때 붙이겠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식물 전문가의 네. 클래스로 네, 저희가 그때. 타이틀을 변경하도록 지금은 하겠습니다. 그냥 애호가가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그럼 3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 식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식물은 그쵸. 움직이지 않고 그 한 공간에서 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항상 일정한 계절과 일정한 비, 강수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최대한 모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연의 환경을 최대한 모방을 해주면 얘도 그에 따라서 보답을 해줄 겁니다. 식물도. 네. 반려생활 아주 너무 즐거운데요, 갑자기? 어. 뭐 미안해요. 나 지금 약간 네. 감정이입했어. 그동안에는 식물을 그냥 진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는 용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